안녕하세요. 하일이에요. 오늘은 아동들과 보드게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그 발달 단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게임 놀이의 발달 단계랍니다. 첫째로 일단 잠복기 전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잠복기 전기의 게임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복기 전기의 아동들은 대체로 5세 정도의 아동이에요. 이때 5세 정도의 아동은 무엇을 많이 할까요? 바로 극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극놀이를 되게 많이 하다가 보드게임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 구조화된 게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5세 아동한테 가져다 주었을 때 이 구조화된 그 게임의 정석인 구조화된 형태로 놀이를 하기보다는 그 보드게임을 가지고 뭐 극놀이라든지 뭐 갑자기 딸기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딸기를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딸기 먹어봐 이런 극놀이로 갑자기 이어진다든지 그런 신체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놀이랑 뭐 게임, 보드게임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보드게임에다가 극놀이에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드게임과 같은 이 구조화된 게임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규칙에 맞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아이들이 그걸 규칙을 따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엄마랑 이렇게 경쟁을 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경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견뎌내기를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5세 아동이 그렇다고 해서 게임의 구조를 안 원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구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 구조를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놀이를 하다가도 방 안을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뛰어 올라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세 아동, 그 잠복기 전기 아동과 게임을 해줄 때 그러면 무엇을 제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일단 어머님께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게 조금 보조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보드게임을 가지고 갑자기 극놀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앉아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보드게임을 가지고 극놀이를 하고 싶어 하면 또는 이 보드게임을 가지고 신체 놀이를 하고 싶어 하면 극놀이나 신체 놀이를 하고 놀 때 엄마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극놀이나 신체 놀이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초기 잠복기라고 7세경의 아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초기 잠복기 아이들은 7세 정도 되는 아동인데 이때 이제 아이들은 게임을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내가 무슨 게임을 하지? 그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게임에 있는 그 구조, 그 게임에 딱 열어보면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서에 있는 그 구조랑 아주 가깝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세 중에서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글자 해독력에 따라서 이 여부는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세 아동은 이 5세 아동들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규칙을 조금 더 따르려 하고 좀 애를 이렇게 막 쓰기도 하지만 어떤 아동들은 좀 더 신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7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에 운이라든지 기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하기 어려워요. 게임을 하다 보면 운에 따라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데 이 운과 기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동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워하고 내가 먼저 할 거야 이 먼저 하겠다고 조금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차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이 차례를 바꾸는 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세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화된 게임과 극놀이 도구 방식을 약간 번갈아 가면서 구조화된 게임도 했다가 극놀이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 시작하고요. 이 구조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게임 놀이 단계에 있어요. 이제 7세 친구들은 이제 이 구조가 조금씩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동들은 여전히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그대로 게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이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세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보드게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아이들은 일단 놀이를 수용해주세요. 게임을 놀이를 하더라도 상징 놀이를 하더라도 그 놀이를 그냥 따라가면서 수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 구조화된 게 보드게임이거든요. 이 구조화된 게임 놀이에서
극놀이로 넘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극놀이를 엄마랑 같이 하다가 극놀이에서 갑자기 구조화된 놀이로 이렇게 막 매 순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러면 아동이 게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 게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돼요. 하면서 그 놀이를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가 지금 구조화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너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또는 이제 갑자기 극놀이로 넘어가면, 아, 너는 지금 상징놀이, 그냥 규칙이 없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주면서 놀이를 따라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동의 놀이를, 야, 너 보드게임 하고 있었잖아, 이거 해야지, 갑자기 극놀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너가 지금은 놀이를 하고 싶은가 보다. 놀이라는 거는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면 돼요. 너가 규칙이 없는 놀이를 하고 싶은가 보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보드게임으로 넘어가요. 아, 너가 그러면 이번에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가 보다. 너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 놀이와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따라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기 잠복기를 지나서 잠복기 중기 게임 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잠복기 중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9세에서 10세, 11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아동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복기 중기 아동들과 이 보드게임을 해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 구조화된 게임에 아동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구조화된 게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화된 게임에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화된 게임을 적절히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한 회기 동안 굉장히 여러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랑 40분 놀이 한다면 그때 보드게임을 막 여러 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드게임을 열어보면 그 안에 게임 설명서가 있는데, 그 게임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대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규칙에 따라서 말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돈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누가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도 가능해지고 주사위 던지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하면서도 규칙을 또 따르면서 그리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기고 싶으니까 규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규칙을 막 이렇게 무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기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엄마들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엄마들이 이렇게 놀이를 해주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가 하면, 일단 엄마와 아이가 누가 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게임에 참여해주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게임에 막 이렇게 열중하고 적당한 카드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숨죽이면서 픽업슈팅 막들끼리 이렇게 들러올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게임에서 져요. 그러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아쉽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파트너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동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 아동의 욕구와 감정,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이걸 잘못 들어 올려서 네가 이걸 잘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동의 감정이라든지 너가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욕구라든지 너가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이는구나. 태도라든지 그 아동의 욕구나 감정, 태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아동들하고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 놀이하는 동안에 아동과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초기 청소년기 게임 놀이 아동들은 13세경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는 이제 대화로, 언어로 약간 대화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나 이제 구조화된 보드게임은 여전히 이 아동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기에는 이 아동들은 솔직히 너무 커버렸죠. 그렇다고 한 회기 동안 계속 엄마랑 같이 계속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도 아직은 이 아동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때 아이들은 조금 지식이 있는, 일정 수준의 약간 좀 지식이 있는 기술을 요하는 게임 등을 주로 좋아하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요 게임의 규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승부, 내가 이겼다 졌다 그 승부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기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조금 안달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막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경쟁적이지도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엄마랑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약간 엄마랑 그 대화가 불편하면 그 피난처가 조금 되기도 해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보드게임은 과도기적인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 때 놀아줄 때 무엇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까 하면 게임을 함께 해요. 함께 하지만 게임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그렇게 거의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게임 자체가 이 아동과 대화를 할 때 뭐 어떤 치료의 매개체가 되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엄마랑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있다가 자신의 경험을 막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 어머님께서 적절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너무 정말 힘들었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거나 또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아동과 함께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화를 이렇게 딱 중단하고 다시 게임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엄마랑 이 대화하는 내용에서 약간 불안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일으킨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대화로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지 또 다시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대화하고 있었잖아, 게임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불안하구나 라고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조금 기다려 다시 게임을 하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동들은 게임을 하다가 말을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하다가 말을 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엄마랑 대화를 하고 있다가 다시 게임 놀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따라가면서 대화를 같이 해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